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3층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바닥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층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2층에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3층에는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공무원이냐, 사학연금이냐, 군인이냐, 별정우체국이냐에 따라서 직종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신에 직영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개인연금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대다수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근로자 노동자들인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해놓고 본인의 업종, 직역에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종합해서 설계하시는 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부동산이나 농지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같이 고려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체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하위 70%한테 지급되어지는 기초연금이 있고, 보험료 기반으로 해서 10년 이상 납부를 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었을 때 지급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 있고, 그것이 없는 분들은 개인연금이 있는 거죠. 개인연금과 같이 3층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연금으로 받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가지고 담보로 연금으로 받는 농지연금이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군인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과 달리 별도의 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이 있는 거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서 사학연금을 받는 것이고, 군인은 군인연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7가지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일반 국민의 경우라고 하면 기초연금 받고,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 받고, 개인연금 받고, 아파트 담보로 주택연금 받고, 농지연금 받고 하면 7가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들이 다르죠.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있고, 사학연금의 경우는 사학연금공단이 있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은행, 보험, 증권사들이 있고요.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땡땡생명, 땡땡보험,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관리 주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반, 추, 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납의 반, 추납의 추, 연기의 연을 쳐서 반, 추, 연, 반납금을 납부하고 수납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 시기를 연기시키는 겁니다. 반납금은 반환일시급 찾아가셨던 부분들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산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예전에 급여 수준,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시기 70%, 60%였던 시기에 그 가입 기간이 그대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추납보험료 부분은 실직이나 소득 중단이나 학업이나 기타 등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또는 88년도 1월 이후에 군복무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그 기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그 기간에 대해서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를 할 수 있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연기연금은 정상적인 연금 수급 시기보다 최대 5년간 늦춰서 받을 경우에 최대 36%의 증액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반납, 수납, 연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크레딧 제도라든지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지났지만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퇴직연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 은퇴 후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가 3년, 4년, 5년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릿지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자분들 중에서는 사업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압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없을 때는 일반 통장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연금 전용 통장인 안심통장을 개설을 해서 계좌를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후 긴급자금 대부, 일명 실버론이라고 하는데 6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낮은 금리로 대부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전월세 자금의 대부, 의료비, 배우자의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런 명목으로만 가능하고 대부해드리는 금액은 본인이 받는 연간 연금액의 2배까지 대부를 해드리는데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고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과 어떤 게 우선이냐 좋으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공단 직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에 대한 재평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개인연금에는 없는 공적연금에 있는 아주 특수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금액을 산정을 할 때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연금액을 산정을 한다. 88년도에 100만 원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798만 원으로 환산을 해서 연금액을 계산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매년 1월에 연금액을 올려드린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등 공적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시고 여력이 되시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그 후에 탑재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